지난달만 해도 2,000선을 지키던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 들어서 장중 한때 1,900선이 깨졌었는데요. 게다가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기 우려감까지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 1,800 중후반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기관까지 매수세를 보인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3% 상승한 1936.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30선을 재탈환한 데다 코스닥까지 동반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냐는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1900선을 바닥으로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린 상태고 미국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의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까지 파헤쳐봅니다. 뉴스 꼼책.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지수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했어도 오늘과 같은 시장의 흐름이라면 좀 희망의 신호탄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아주 반가운 하루였어요. 앞으로 이 외국인들의 최근 동향, 매매 어땠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매수가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간별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팔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정도의 뭐 매수세는 한 번씩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플랫하게 누워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매도세가 물러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1900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즘 들어서 이제 얘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즘 원화가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일단 추세를 조금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오늘이 이제 그날이기 때문에 추세를 좀 잡은 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부터는 거래 시장을 조금 상방향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맨 처음에 8월 이후에 좀 보수론으로 말씀 많이 드렸어요. 빠질 네.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번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었고 그러면은 원달러가 튀어오를 거고 거기에서 외국인들 수급표가 둔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빠지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1900 밑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제 뷰를 바꾼 거죠. 네. 이 뷰를 바꾼 데서 옆에다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딱 출발 총성만 올리면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냐면 1900 밑으로 많이 안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참 요즘 가관이죠. 뭐 종목들 움직이는 게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관입니다.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출발 선상에서 나는 출발 총성을 듣고 싶은데 과연 뭘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추이 하나 보여주시죠.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외국인들이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단기간에 내뱉은 물량이 사실 작지 않아요. 6만 개억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6만 개억의 단기간의 쇼 포지션, 누적 선물 매도로 봐도 4만 계약 정도 나오고 있는 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긍정적으로 시장 뷰가 바뀌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뭐 하겠냐는 거죠. 분명히 매도 포지션부터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익이 나는 포지션이니까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다, 반등하겠다라고 느끼면 외국인들이 환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 거고 최근에 미결제 약정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미결제 약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늘었다는 얘기는 신규 매도가 계속적으로 시장에다 배팅을 때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정반대의 그림이 필요하니까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이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장 한번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뭐 3,500계약 팔다가 거의 뭐 스퀘어로 마무리하고 장중에 뭐 3,000계약대 사다가 뭐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포지션을 오버나잇 돌리지 않았어요. 장중에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마무리 짓는 모습이 많았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4,000계약을 매도를 안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오늘 반등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좀 내일도 보여주고 모레도 보여주고 오늘 종가가 1936포인트니까 뭐 내일 좀 한 1950 가서 모레는 뭐 한 1970 가고 이런 그림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보여줄 애들 치고는 오늘 선물 포지션이 적합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억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계약수로 따지면 한 4,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4,000개가 평소에 최근 들어서는 두꺼운 매도를 안고 있지도 않았고 오버나잇 돌리는 모습들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간만에 매도 계약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게 내일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 매도분이 또 때리게 되면 또 1900에서 어려운 지지 테스트를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출발 총성은 눌리지 않았다. 난 뛰어나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하고 마찬가지 심정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호를 외국인 선물로 본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총성이 울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파는 뭐 주된 이유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경기의 어떤 부분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저는 그게 환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거는 립 서비스 비슷한 겁니다. 자기들이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는 거 원치 않으니까 하는 얘기일 건데 일단 뭐 그때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독일은 추가 절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경기가 괜찮으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나라 환율 동향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 차트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물론 그 시장 안에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원달러 움직임 자체를 보자면 이젠 약세에서 다시금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의 개념입니다만은 일단 추세도 지금 하방으로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급하게 팔 이유 자체는 지금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 매매가 일단은 뭐 한두 사람 매매는 일단 아니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 환율도 저러다가 내일 또 급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급하게 팔지 않을 그런 포지션 자체, 환경 자체는 지금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저는 일단 뛰어나갔는데 파울이 될지 안 될지 들어오세요. 그건 아니에요. 파울입니다. 그게 제일 저도 걱정해요. 네. 오늘 사실 총성 비슷한 게 났는데 네. 이게 막 뛰다가 한 10m 정도 가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뛰시라고 다음 경기 준비하시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 연속 향연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속성이 없는 총성으로 저만 뛰어나간 시작을 하면은 겁니까 지금? 뛰어나간 저는 겁니까? 아직 안 안 뛰어나간 저도 이번에는 뭐지? 아직 안- 네. 요 예, 정도가 조금씩 다르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저 뛰어나가신 분들은 오늘 선물 그 외국인들 선물 동향만 보면 다시 돌아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강하게 들고요. 그 일단은 이런 선물 외국인들이 강하게 오버나잇을 집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그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약간의 실적 미스 그리고 약간의 악재만 가지고도 그 시가총액 10조 원대 기업들이 막 이렇게 10% 이상의 변동성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매력이 없는 시장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조정이라고 우리가 좀 그 장영 팀장님께서 8월부터 뷰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눈으로 이제 이거 조정 아니야라고 사실 좀 체감이 됐던 거는 9월 초순이 좀 지난 다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는. 그래서
그 이번에 조정이 좀 10월 달하고 9월 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표로 준비한 부분을 보시면요. 그 금 가격을 놓고 같이 보면은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 10월 달까지는 보시다시피 저기 달러 인덱스 그 거기다가 또 엔화 약세까지 우리는 또 같이 공포를 맞았죠. 네. 그래서 그 9월 말까지 진행됐었던 국내 시장이 특히 다른 신흥국보다 더 심하게 겪었던 그 약세 요인은 분명히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 환율적인 피해가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금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시장에 강해졌다라는 거고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정책적인 불협화음이 들려오기도 하거니와 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갑자기 또 대두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주식 팔고 좀 안전자산으로 다시 좀 회귀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강해진 거죠. 근데 오늘의 반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지금 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 서프라이즈 그 레이쇼 그 70%에 달하는 그 좋은 기업 실적 그리고 생각보다 견조한 경제 지표들로 이제 좀 커버링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속성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이는 게 미국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그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3분기에 보면은 뭐 서프라이즈 내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 중대형주급만 가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잘하면은 다행인 수준인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차트 잠깐 보고 더 넘어가시면은 사실 9월 달에 그 달러 인덱스 때문에 빠진 나라들 생각해보면 몇 개 안 됩니다. 뭐 브라질하고 러시아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가 올라서 그 자원 수출에 타격을 받는 나라들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화 영향을 받았었고. 보시면은 지금 9월도 10월도 저희는 가장 많이 빠진 자산군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 인덱스의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기 불안감을 가지고서는 시장이 같이 빠지는데 앞에 빠졌던 그 러시아나 브라질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거죠. 네. 잘 버티고 있는데 국내는 또 실적까지 또 같이 이번에 맞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9월도 10월도 우리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구나.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그림에서 하나 더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신흥증시 매도가 공통적으로 좀 전에 보여줬던 그림 그대로 보여줘 보세요. 신흥증시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들을 봤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 매도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대한민국이 제일 안 좋아서 때렸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좋았기 때문에 들어간 금액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 것도 많은 거 아니냐. 해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후자 쪽을 해석하게 되면은 일단 좋았기 때문에 많이 대만도 마찬가지죠. 많이 들어갔었고 이번에 환율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뭐 외국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일정 부분들은 차분의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키값은 환율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전에 우리 강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요 하나 보고 하죠.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인데 우리 원화가 키값이 아니죠. 우리 원화는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수는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원달러가 움직이는 건데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 통화 원화는 약세로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가 튀어오르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나오는 그림인데 8월 달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이미 상승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원달러가 어때요?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달러도 강세로 가고 원화도 강세로 가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야 대한민국 정말 좋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걸 보고 그림을 보고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비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화도 강세로 가고 달러도 강세로 가는 건 맞는 흐름이 아니다. 지금 현재 디커플링이다. 이게 무뎌지는 순간 시장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원달러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달러가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조기금리 인상은 많이 멀어졌죠. 저성장이면 저물가와 저금리가 어울리는 겁니다. 지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물가의 고성장으로 가는 것은 지금 당장 어울리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 예상 시점도 뒤로 많이 미뤄지는 거고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시장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2년물 수익률이 많이 부러지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이 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는 자연스럽게 좀 둔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달러가가 다시 강해요. 네. 근데 이유를 보면 유로화가 약세로 몰고 가기 시작했죠. 유로존에서 ABS의 2배, 커버드 본드 시장이랑 맞먹는 회사채 시장의 매입을 뭐 할 수도 있다. 승인은 12월에 이뤄진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리오 드라기가 뻥수표를 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움직이려나 보다 라는 기대가 유로화의 약세를 유발하게 되고 유로화의 약세가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달러 강세하고 내용이 틀리죠. 네. 이전에는 미국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에 겁을 좀 내야 돼요. 당연히 빠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로화의 약세가 유발하는 달러 강세란 말이죠. 얼마 전에 달러가 강해지는 거랑 차원이 다른 강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외국인들 수급표는 당장 내일 급반전으로 돌아오는 가능성은 작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외국인들이 밀고 내려가던 그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리고 맨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었던 외국인 선물이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4만 계약에서 마이너스 2만 계약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 밴드인데 지금 하단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쇼킹을 주는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밑으로 1900 밑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밀고 내려가는 모습은 약화될 것이다. 왜냐? 달러 강세가 같은 현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와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1900의 안전판을 조금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현재 19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될 수 있을까? 요거였는데 네, 강준혁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아까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 보통 투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1900포인트도 그렇고요. 네. 2000포인트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러한 부분을 주가가 이제 밑에 있을 때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위에 있을 때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TV에서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닌가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공공이 붙는 부분이 일단 지지나 저항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의 의미보다는 우리 지금 장 팀장님께서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네. 일단 시장의 변화 자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900 괜히 믿었다가 1900 밑으로 꺾이면은 뭐 저번에 1900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꺾이면 그거 다 팔았다가 올라오면 다시 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단 외부 변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미국보다 유럽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달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원화 자체가 원화가 강세로 차라리 가는 게 우리나라 수급한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도 하냐 하면 네. 지금 원화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나라가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좋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른 나라 증시보다 더 슈팅해서 올라갔느냐? 슈팅해서 올라간 거 없거든요. 아마 네. 우리 TV 보신 분들도 다 알 겁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국 시장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는 우리 시장만 소외되고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시장만 두드려 맞는다고 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그리고 올라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전보다 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흐름 자체가 완전히 자기 멋대로 움직이냐 이거 완전 개별주처럼 움직이는데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화학주라든지 이런 부분만큼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율만 제대로 돌아준다면 1900이 아니라 1950이 됐든 60이 됐든 다 전체적으로 환율만 좀 안정이 돼서 외국인이 사줄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그때가 바로 시장의 바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뭐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야, 대한민국이 좋은 시장이니까 우리가 돈을 싸들고 들어가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까요? 그 미친 외국인이 네.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뒤통수를 치고 돈을 이익을 챙기고 나가지 할까. 다 이 생각할 텐데 네. 나쁜 외국인들 입장에서 쳐다보면은 옛날만큼 대한민국이 이번 빠지기 전에 빠지기 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옛날만큼 대한민국이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화값이 세 자릿수를 갈 정도로 더 강해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비싸지기도 어렵고 원화가 더 강해지기도 어렵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이 나간 거고 이제 외국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제 조금 원달러가 튀어 올라왔는데 약세가 길게 가긴 어렵다. 뭐 강세를 또 이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으면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옛날만큼 많이 밀고 들어올까요? 이 부분은 생각이 좀 필요해요. 만약에 많이 밀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물건만큼 나중에 또 유출되는 금액을 걱정해야 되는 게 그쵸. 네,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신흥국은 논리가 똑같습니다. 햇빛 쨍쨍한 날 미국이나 이런 해외 자금들이 와가지고 우산을 빌려줘요. 야, 우산 빌려줄게. 지금 해가 쨍쨍한데. 그러면 신흥국은 형이 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우산을 빌려줬던 형이 비 오는 날 와서 얘기해요. 우산 갚어. 그렇게 되면 신흥국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런데 최악의 케이스로 흐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왜냐? 미국이 분명히 저성장이란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뭐 바닥에 굴러다니는데 저성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으면 돈을 버는 제한된 기회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성장이면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인데 저성장이니까 돈이 돈을 버는 기회가 제한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큼 고성장에 대한 니즈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이런 뭐 이머징 증시 쪽이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다음은 1%라도 높은 금리를 따먹기 위해서 돈들은 들어오겠죠. 네. 하지만 선진국들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유출은 불가피할 것 같고 당장 그런 그림이 올 가능성이 멀어졌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월드인덱스 가격으로 10%가 부러지고 나서 반등을 줬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내려간다라는 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그렇죠. 네. 트레이딩 구간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얘기 맞지 나오는 거 않을까. 보면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자기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자기가 달러가 강세로 가기를 바라지 않고요. 유로는 더더구나 강세로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우리는 해봅니다.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잘나서 네. 경상수지 흑자가 많아서 네.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불황형 흑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급증해서 흑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수입이 급락하면서 그쵸. 네. 흑자 구조가 늘어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원화가 얼마만큼 강해져야 되는지는 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예 그냥 강해져서 내수 부분의 물가 자체가 조금 떨어져서 내수 조금 살아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화값이 강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데 경기로 봤을 때는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타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호가 당분간은 감수를 그냥 해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인위적으로 뭘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저는 않나. 그 아까의 질문에 좀 그게 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대한민국이 지금 매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외 수출 의존도가 110%였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들은 둘째치고 자기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는 내수 집중형 산업으로 무장된 나라다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방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버리면. 전통적으로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쏘려고 해도 얘네들 지금 좀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투자했었던 트렌드랑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저도 사실 그 두 분 의견에 100번 동감합니다. 지금 지수 구간에서 후퇴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이었고요. 지금 이 정도면 바닥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근데 지금 구간이 얼마나 답답한 구간이냐면 이게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총액 저희가 이제 전체 1위부터 30위까지의 시가총액 순서만 보더라도 약간 이제 헤게모니의 변화가 좀 그려지잖아요. 그거를 아까 차트로 잠깐 보다가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하고 2005년, 2011년 오늘 거는 제가 따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0년도에 2위였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2005년에는 30위 저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2위 거의 5위권 내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 현대중공업은 없어졌습니다. 30위권 내에서. 근데 보시면 그 최근에 뭐 LG화학, 뭐 현대중공업 좀 난리잖아요.
2011년, 2005년, 2000년도에 보면은 30위권 내 화학하고 조선업종 어디 있나 찾아보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소 한 5년의 사이클을 우리나라 시장이 그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갖다가 잘 만들어 오던 그 수출 위주로 꾸려오던 나라가 갑자기 다시 이제 내수주들, 그 듣도 보도 못한 네이버를 시총 5위에 포진시키고 아모레의 시가총액이 LG화학을 앞서고 쿠쿠전자의 시가총액이 대한항공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PBR 한 배짜리 나라라고 해도 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스켓 쏘기가 되게 애매한 상태가 그렇죠. 되거든요. 여자친구 한 10년 동안 만났는데 갑자기 한 2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려고 그랬더니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막 이질감 들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장가를 안 가셔서. 아니, 예. 뭐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진 근데 좀 비유였고요. 네. 저도 조금 약간 벗어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내수 활성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물가가 비싸서 내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음. 물가를 여기서 낮춘다 하더라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내수 활성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세를 들어가는데도 대출을 얻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인데 뭐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전세값이 비싸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차 한 대 바꿔볼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털어 넣어 주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올려주거나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 올려받은 전세금을 가지고 소비하나요? 아니죠. 2년 있다가 되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은행에다 또다시 집어넣죠. 시중에 유동성은 풀려 있을지 몰라도 회전 속도가 없어요. 네. 유동성은 그 양도 중요합니다만 양보다 중요한 건 유동성은 회전 속도예요. 얼마만큼 돈이 돌아다니느냐 이건데 지금 시장에서 돈이 돌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금리를 낮추고 뭘 하고 해서 시중에다 유동성을 더 밀어 넣어봐야 볼 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은 좋아요. 내수를 활성화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제까지 뭐 행정부들 쪽에서는 야 냅두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만 했지 뭔가 액션을 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 경제부에서는 뭐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쓴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불어일으키면서 꼭 무슨 내수주가 앞으로의 무슨 뭐 10년, 20년 시장을 짊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오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주, 조선주, 뭐 정유주, 뭐 차화정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11년도 뭐 이럴 때 우리 못 사서 안 달랐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불과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주식들이 50 반토막이 뭐예요? 더 많이 부러져가지고 뭐 5분의 1 가격, 뭐 4분의 1 가격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그런 적절한 균형이 없고 외국인들이 아까 전에 그 얘기 굉장히 잘하셨는데 바스켓을 쏠려고 들어왔더니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상위에 꽂혀 있다 보니까 네. 바스켓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 조금 애매모호한 구간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이 좀 머리 아플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관들만 신났네요. 네, 여기까지 좀 희망적이었던 오늘 시장을 짚어보면서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뉴스 꼼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